안녕하세요. 발기부전에 대한 수술적 치료인 팽창 임플란트 수술을 주로 하고 있는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주제는 가짜 전문가입니다. 왜 가짜 전문가라는 얘기를 하느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저는 면허가 있는 가짜 전문가가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아마 제 이야기부터 시작할 거예요. 이거는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만으로 7살 때 오른쪽 무릎이 어느 날 이제 부어서 동네 정형외과를 갔는데, 동네 정형외과에서 무릎에 물이 찼으니 물을 빼면 된다. 그래서 주사로 이제 찔러서 물을 뺐죠. 그 다음날 저녁에 고열이 나기 시작했죠. 열이 너무 나고 무릎이 너무 아프고. 그래서 당시에 대구에 이제 모 2차 병원에 갔었어요. 갔는데 이거는 화농성 관절염입니다. 무릎에 이제 고름이 찼다는 거죠. 수술을 해야 된다. 이건 간단한 거니까 열어서 째고 세척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더 좋아지진 않고 오히려 더 고름이 더 찼죠. 그래서 병원을 옮겨서 대구에 있는 다른 대학병원에 가서 또 수술을 받고 나왔었죠. 그때 2차 병원에서 퇴원해서 다른 병원을 가겠다고 하니 허락해 줄 수 없다라고 하다가, 그럼 네가 퇴원하면 모든 책임을 네가 진다고 해라. 병원에 아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해라. 지금 생각해보면 어이가 없는 내용이죠. 2차 병원에서 무릎 아래로 절단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서 대학병원으로 옮긴 거였죠, 그때. 그 이후에 이제 저한테 수술해 주셨던 선생님이 해주셨던 얘기가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절대 뛰지 마라. 앞으로 4년간은. 그렇게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항상 이제 다른 애들은 체육 시간에 뛰어다니는데 저는 이제 운동장에 앉아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은 아마도 당시에 제 무릎이 부었던 거는 반응성 관절염이었을 거예요. 어린애들 그런 거 잘 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물 빼지 않고 그냥 둬도 돼요. 저절로 사라져요. 근데 그거를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무릎에 바늘을 찌르면서 감염을 만든 거죠. 만드는 감염을 또 다음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 못했고, 그 치료 못한 걸 대학병원에서는 이제 다시 치료해서 만들어 놨지만, 이미 그렇게 되는데 거의 시간이 그때 한 2-3주 걸렸거든요. 그러면서 오른쪽 무릎이 큰 타격을 입은 거죠. 관절 내부가. 그래서 레전트 때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정형외과 얘기해서 MRI를 찍었더니 그때 제가 20대 중반이었는데 너는 무릎 나이가 60대라고. 대퇴골 연골이 닳아가지고 일부가 없으니까 뼈가 노출돼서 아픈 거라고. 그래서 이제 뼈를 깨가지고 흉터로 채워서 하는 수술을 받았었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달리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라고 잘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의사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밥벌이를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돈 버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의사라는 직업의 가장 큰 장점이 사기 안 치고 다른 사람 몸에 해 안 가고 밥벌이 할 수 있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이 저는 가장 큰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점으로 남아있을 수 있게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짜 전문가가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가짜 전문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면허는 땄지만 돈을 벌려고만 한 거예요. 그냥 결과에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저는 굉장히 소수라고 봐요. 대부분 의사들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 몸을 대하면서 환자가 좋아지는 거 보고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대부분은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대부분의 우리가 가짜 전문가가 되는 경우는 뭐냐? 전문의 면허 혹은 의사 면허 따고 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진료를 보게 되잖아요. 30대 초반에 전문의 면허를 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나서 한 65세까지 진료를 한다고 보면 거의 35년을 계속 진료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35년 동안 의학 기술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발전할 거잖아요. 신약도 개발될 거고, 새로운 지식도 개발될 거고, 새로운 방법도 개발될 거고, 새로운 수술도 개발될 거고, 새로운 개념도 나올 것이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미국의 스탠포드 유명한 신경외과 교수님이 그런 질문을 이제 공개석상에서 받아서 답변한 게 있어요. 당신이 의과대학 때 배웠던 지금 현재 있는 교과서하고 지금 우리가 의학 논문이나 최신의 업데이트된 지식하고 비교해 봤을 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의 몇 %가 참입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어요. 기자가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경외과 교수님의 대답은 50%가 참입니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럼 절반은 더 이상 맞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지금 의학 기술의 혹은 정보라고 해야 되겠죠. 지식에 대한 그런 변화가 어마어마하게 빨리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 제가 하는 수술 분야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다양한 분야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전립선 비대증도 그렇고 새로운 기술도 계속 나오고 새로운 치료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면 계속 그 업데이트되는 지식들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제가 의과대학 때 배우고 그 다음에 전문의 시험 때 봤던 참이라고 얘기했던 시험 봐서 정답이라고 얘기했던 내용대로 진료를 해도 어느 순간 되면 그게 거짓일 수 있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저는 많은 경우 여기에 속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가짜 전문가가 그냥 자기가 의도해서 된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지식이 업데이트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해서 의사들은 가짜 전문가가 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직업이더라고요. 제 친구이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미국의 UC 얼바인 교수인 파이설 야피라는 친구가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의사들은 배우기를 중단하면 죽은 거랑 다름없다. 왜? 더 이상 배우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저희는 뒤처지게 됩니다. 더 문제는 자기가 뒤처졌다는 사실조차 알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가 진료 보는 거를 다른 사람이 감수해 주질 않잖아요. 누가 검수해 주질 않잖아요. 그런 면들이 저는 항상 좀 걱정이 돼요. 수술은 특히나 더 합니다. 수술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를 못 보면 그걸 남이 이렇게 지적해 주거나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수술 절대 안 보여주겠다 그러고 뭐 자기 혼자만 이렇게 뭐 대단한 기술이 있느냐 그렇게 해버리면은 기술이 늘 수가 없어요. 수술 기술이 오히려 더 퇴보하겠지. 그런 면들을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좋아질 것이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그러니까 의료 소비자인 환자들의 피드백이 없으면은 이게 쉽게 안 바뀔 것 같아요. 의사들 개개인에게 뭐 개선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쉽게 개선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강제하기도 되게 어렵거든요. 의료 연수 교육이 나오고 교육 평점 나오고 이러는데 미국에서도 Continued Medical Education 그래서 CME라고 해서 교육 평점을 계속 이수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면허가 유지되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업데이트 되는 내용에 본인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따라가기는 어려운 것 같거든요. 정답은 모르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최근에 나온 논문 내용에 대해서 의사들한테 계속 물어보고 질문하고 그런 일이 생겨야 이게 좀 긴장을 할 것 같은데 그것도 안타까운 거는 지금 나오는 대부분의 고급 의학 정보들은 다 영어로 돼 있어요. 이제 논문을 더 이상 우리말로 쓰질 않아요. 논문 지수평가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라는 그런 고민은 들어요. 하지만 결국 그거를 판단하지 못해서 손해를 보는 거는 환자들 그리고 종국에는 의사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그렇게 하면 의사들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적 신뢰도가 떨어질 거잖아요. 그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거든요. 지금 당장에 우리가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안타깝지만 환자분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백그라운드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를 들여다보려고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학술적 노력을 하고 있는지, 논문은 쓰는지, 학회는 참석하는지, 공부는 하는지 이런 걸 계속 주시를 하셔야 돼요. 그런 걸 요구하지 않으면 안 바뀔 것 같아요, 저는. 요구를 해도 바뀌는 게 더딜 수도 있고 그런 게 바탕이 되어야 물론 뭐 논문 잘 쓴다고 수술을 잘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논문을 쓰고 학회를 나가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해야 진료가 나아지는 거잖아요. 업데이트된 지식을 계속 진료에 적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반영이 돼서 전반적인 의료 환경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느 나라를 다녀보거나 마찬가지긴 합니다. 의사들하고 환자들 간의 신뢰가 가장 큰 이슈예요. 그건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특별히 거기에서 더 나쁜 나라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좀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공급자보단 지금 수요자가 조금 드라이브를 거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려 봤습니다.